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 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연합사 본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청와대가 최근 26개 주한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미한 연합사 본부 이전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키로 한 점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I'm surprised to hear a call for going faster when one of the key decisions res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where you're going to put the combined forces headquarters.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이 연합사 평택 이전의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시간표가 생겼지만 필요한 가용 자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브룩스 전 사령관은 용산 기지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의 새 장소 이전과 지속 운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요 결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lot of this is up to South Korea to decide where the combined forces headquarters is going to go and how it's going to be sustained in its new location. 연합사 본부를 2021년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은 다음 달 말께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6개 미군 기지의 완전한 반환 시기는 환경 영향 평가와 보건 사업 기간 등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f South Korea wants those bases now, yet they can accept them as is, and then you're correct. They are going to be responsible for mitigating the contaminated soil at those base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용산 기지의 경우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나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 환경 보건 사업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모든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보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조속한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어도 기술을 고도화하는 작업은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뒤 기존의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훨씬 강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년간 핵실험을 벌이진 않았지만 핵무기, 특히 수소폭탄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왔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2년 전 실험은 수소폭탄의 한 종류, 즉 북한이 주장한 2단계식 수소폭탄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폭탄으로 분석했습니다. I remain skeptical that it was what we call a two-stage thermonuclear device that North Korea claimed it had mastered. I think it probably was a simpler type of thermonuclear weapon.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북한은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실어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기술은 없어 보인다면서 지난 2년간 북한은 더 작고 안정적인 핵무기 개발 작업에 집중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n the intervening years, North Korea could have worked on making the thermonuclear device smaller. It certainly could work on making it more reliable and perhaps even lighter in weight.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 역시 핵무기가 작고 가벼워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면서 그러려면 무게가 500kg을 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t always assess what they actually have by what they display, but you can tell what they want and what they're working on.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VOA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추구해온 핵무기 소형화와 다종화는 그들이 주장해온 핵 억지 이론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전력이 더 강한 적국의 예기치 않은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이론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유예했지만 핵무기를 정교화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 의회 대표적 보수파로 꼽히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을 불안정한 독재자로 규정하면서도 핵무기와 관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3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란 핵보유의 위험성을 설명하던 중 북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불안정한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곳이라면서도 우리는 적어도 김정은이 거대 광신도적 자기 도취자이며 필사적으로 권력 유지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쩌면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그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 그의 정권이 끝나는 엄청난 보복이 따를 것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인 나라들이 대부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사무국에는 한 명의 북한 국적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15명의 북한 외교관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명으로 줄었고 지난 8월 2명이 더 줄어 현재까지 8명만 남았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사 추방이 결정된 이후 대사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외교 공간이 주재한 나라들은 2017년을 전후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인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 감축에 앞장섰던 유럽 나라들은 추가 외교관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이 소규모 대사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6년 최대 6명의 북한 외교관이 주재했지만 문정남 당시 대사가 추방된 이후 4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밖에 2014년 14명이 근무했던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우 2017년 절반인 7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북한 외교관 규모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이들 나라들은 자발적으로 북한 외교관 감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 멕시코, 이집트 등은 대사를 추방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간다는 일반 외교관을 줄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직원 3만 7천여 명이 근무하는 유엔 사무국에는 북한 국적자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사무국의 직원 현황을 분류한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 국적자는 남성으로 BOA 취재 결과 사무국 내 정무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 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 ICG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CG는 최근 발표한 8월 위기 감시 전 세계 분쟁 추적 보고서에서 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세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도 않은 불변 상황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내내 발사체를 시험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 미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앞서 ICG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개선된 상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조사해온 해외 법률가 단체가 해당 사건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제민주변호사협회와 아시아태평양 법률가 연맹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4일 방북 조사 결과 중간 발표를 통해 모든 과정이 한국 국가정보원의 지시하에 총선 며칠 전에 추진됐고 검찰기관의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북측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대북 방송사를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가 제2회 북한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일 한국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성민 대표가 자유북한방송을 15년간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과 탈북단체들의 연대에 기여해왔다고 선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정상적인 삶을 갈구해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남은 삶을 바치고 싶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상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북한 인권법 시행 기념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헌신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신설됐으며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첫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